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국 뭡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BC주 온타리오주는 주택이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 상승은 늘고 있고, 그죠? 이민자는 몰려오기 때문에 집값의 우상향은 사실상 정해진 거지만 우리가 1, 2년 앞으로 이 약 물고 버티자는 거죠. 오늘은 10월 부동산 뉴스와 밴쿠버, 토론토 부동산 통계가 나왔거든요. 둘러보고, 그리고 경제 뉴스를 대충 한번 쓱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집사람도 늦게 출근하게 되고, 아이도 또 학교를 좀 늦게 가고,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이 드라마들을 이렇게 짧게 요약한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우연히 딱 클릭했다가 그걸 끊지를 못하고, 뒤가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게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경제 뉴스를 제가 예전에 막 깊이 파고 막 이해하고 노력한 적이 많아요. 오랜 시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한 것들의 성적이 좋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와, 이게 뭐 개인이 어떤 노력하고 하는 것과 투자의 성적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 물론 그때를 통해서 경제를 좀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기는 있죠. 어쨌든 대충 알아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BC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9월 달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세일즈는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BC주 전체로는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는 1.2%가 지금 집값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지역별로 굉장히 상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비교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1.7%로 높은 거지, 올해 피크 대비로는 지역별로 뭐 15%, 20% 이미 사실은 이게 집값이 지금 많이 빠진 상태라서 여기서 집값이 뭐 얼마나 더 빠질까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모르기지 퀄리파잉, 그러니까 모기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기지를 받는 게 여전히 집을 사는 바이어들한테는 굉장한 지금 큰 헐드, 그러니까 담입,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이 조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기지 받는 금액, 그 모기지 퀄리파잉,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금 너무 강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집을 또 못 사게 되고, 근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가 또 올라서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가 올라서 또 집을 사기가 또 힘들어진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 사기가 쉬운 건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이시죠? 제 사진이 좀 밑에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일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자, 여기 0인 부분이 밴쿠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한참일 때,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팬데믹 때는 보시면 밴쿠버에서 아주 핵심 지역은 올랐지만 밴쿠버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떨어졌어요. 오히려 다운타운인 거죠. 다운타운 지역은 오히려 다운타운 10km 정도 되는 지역들은 떨어지고, 다운타운에서 멀어질수록 한 40km 된 지점이 팍 올랐어요. 보니까 밴쿠버에서 40km 되는 지점이 어딜까? 40km 지점이 랭리쯤 되네요. 랭리쯤. 그러면 이게 밴쿠버에서 직선거리로 서리 랭리쯤, 여기는 프레이저 밸리잖아요. 딱 맞네, 세상에. 밴쿠버에서 40km 되는 지점이 집값이 팍 올랐어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더 떨어지다가 결국은 또 멀어질수록 집값이 서서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타운에서 좀 먼 지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급격한 상승을 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집값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했고, 그리고 또 큰 집을 원했고, 큰 공간을 원했고, 또 뭐 줌으로 화상해야 되는데 방 하나 더 필요했고 하다 보니까 서리, 랭리 뭐 뒤쪽으로 쫙 옮긴 거죠, 사람들이. 근데 2022년에 올해 추세를 보면요, 작년이랑 정반대입니다. 되게 재밌어서 봤어요. 보면은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지역은 또 여전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운타운 최고 핵심 지역들은 여전히 올랐는데, 다운타운에서 한 10km 떨어진 지점은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올해 조금 떨어졌고, 다운타운에서 멀어질수록 작년에 40km 지점은 작년에 급격한 상승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운타운이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집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 전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당연한 흐름이었고, 다운타운이 가장 비싸고 점점 멀어질수록 집값이 떨어졌는데, 팬데믹 때 이게 한번 뒤집혔던 거죠. 근데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정상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마 또 다른 질병이나 뭐 다른 어떤 위협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흐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BC 놀드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도 조금 올랐습니다. 4.1% 올랐고 여전히 오른 상태고, 칠레왓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더블로 올랐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들었어요. 작년 가격에 비해서는 11% 떨어졌고요. 근데 올해 피크에 비해서는 저거보다 더 떨어졌겠죠. 프레이저 밸리 같은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서리 랭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5.3%, 그러니까 올해 피크에 비해서는 거의 15%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역별로 프레이저 밸리도 굉장히 큰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 당신이 원하는 집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좋아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레이터 밴쿠버 지역은 작년에 비해서 여전히 4.9%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도 오른 상태고, 그러니까 피크 때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작년에 비해서 여전히 5%가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자, 내륙 지방도 보면 오카나간 지역은 작년에 비해서도 16%가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피크 지나서도 거의 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카나간 지역은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하는 지역인가 봐요. 켈로나 있고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죠? 사우스피스는 좀 떨어졌고, 그 외에 다른 지역, 근데 이게 빅토리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여전히 8.7%가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도시에 좀 환멸을 많이 느끼고 바다도 있고 자연도 가까운 빅토리아 지역 옮겼다고 들었는데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토론토 지역은 구역, 광역 토론토 집값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8월 달인가 한번 올랐다가 살짝 또 꺾였다가 또 살짝 오르는 굉장한 어떤 끈질긴 생명성. 역시 대도시라, 우리 캐나다의 최고 대도시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몰리고, 그러다가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니죠. 떨어질 건 떨어지지만 어쨌든 원하는 집값이 나오면 또 사는 그런 힘들이 있으니까 0.7%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비해선 4.4%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면 사실상 더 많이 떨어졌다가 좀 더 오른 것 같습니다. 토론토는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 대충 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또 반면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 주택 공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신규 주택을 2배 이상 늘려야 되는 지역들, 밴쿠버 지역, 토론토 지역, 유일하게 알버타주만 2030년까지 필요한 주택 공급 목표치에 도달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제가 이거 사실 다루려고 했었는데, 캘거리 얘기할게요. 캘거리는 정말 너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국회의원들, MP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도 주택 공급이 원활한데 지금 또 새로운 커뮤니티를 4개, 5개를 어프로브하고 거기 공사를 허락해주고 앞으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공급이 좀 적어야 집이 확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공급을 너무 잘해. 저기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가 이런 거.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정말. 그래서 공급이, 집값이 오르기가 쉽지는 않다. 네, 캘거리에 주택이 여전히 콘도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늘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BC주 온타리오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1, 2년은 집값이 물론 조정기를 맞을 수 있고 어쩌면 좀 생각보다 큰 하락폭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장기적으로 본다면 BC주에서는 숙련 근로자가 부족한 현상이 심각해.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도 크게 상승했지만 현장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사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서는 평가했다. 결국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BC주 온타리오주는 주택이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 상승은 늘고 있고, 그죠? 이민자는 몰려오기 때문에 집값의 우상향은 사실상 정해진 거지만 우리가 1, 2년 앞으로 이악 물고 버티자는 거죠. 네, 이런 기사 또 찾아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또 좋아요. 네. 그리고 그 반면에 또 미국은 꺾이지 않는 물가, 9월달 8.2%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11월 달에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를 하고 있고 12월에도 지금 빅 스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금리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 고난의 시기는 정말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버티고 열심히 버텨야지. 좌절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라인 오브 크레딧 있는 걸 그 금액을 더 늘려놨어요. 왜냐하면 버텨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려놓고 버티기로. 근데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현찰을 갖고 있으면 현찰이 매달 녹습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투자했다가 투자가 폭망할 수도 있어요. 현찰을 갖고 있는 게 좋은 상황이기도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생각해야 되는 게, 현찰도 녹아요. 그죠? 물가가 상승하면 현찰이 그냥 녹아듭니다. 근데 빚도 녹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자를 많이 내긴 하지만
빚도 사실상 현찰을 빚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면 현찰도 높지만 빚도 높고 있다. 그래서 버티는 게 그냥 막 내상을 입으면서 공격받으면서 상처만 받으면서 버티는 게 아니고요.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 힘든 시기를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는 거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자, 여기 세계 뉴스 잠깐 제목만 볼게요. 제목만. 여기 보시면 제목만 보면 또 상황이 이렇구나 여러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못 갚아 압류된 주택 3개월간 9만 채가 넘어 작년비 2배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모기지를 못 내는 사람들이 3개월간 9만 채가 넘었고 미국 전체로 보면 큰 막 변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는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조정이 크게 좀 시작될 수 있으니까 눈여겨 봐야 되고요. 바이든은 인플레의 싸움을 최우선하겠다. 물가를 이제 뭐 잡으려고 또 당연히 또 금리를 올리겠죠. 자, 미국 실업자 청구 수가 정주 대비 9,000건, 22만 8,00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죠. 인플레가 커져서 금리를 올리니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좀 더 심화돼야지 결국 물가가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CPI가 8.2%가 나와서 근원 물가는 우리가 뭐 폭등하는 거 빼고 뭐 에너지 이런 거 빼고 물가가 대체적으로 안 오르는 것만 잡아놓은 건데 이게 오른 거는 큰 문제거든요. 근원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건 우리가 CPI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다. 캐나다 마찬가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물가 공포에 나스닥도 거의 3%, 인덱스가 3% 떨어진 거면 개별 주식은 막 10%막 떨어진 것도 많을 거예요. 사실은 요즘 주식은 이제 안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 뭐 이렇다고 합니다. 긴축에도 안 잡히는 소비자 물가. 5연속 자이언트 스텝 확률 62%. 무조건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마지막 뉴스로 숨고른 밴쿠버 기름가 2달러 밑으로. 제가 3달러 갈까 그랬을 때는 이 워싱턴주의 정유시설이 셧다운 됐는데 그게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저도 기름을 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도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 대충 살펴본 부동산과 경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